예, 오늘은 이제 가볍게 이번 프로그램을 마무리 줘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보신 내용이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그리고 감정평가 규칙상의 물건물 평가,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계산 중심으로 한번 이제 약간씩 봤어요. 그래서 194페이지에 9번 보실 차례죠. 원가법에 의한 가격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할 사항이 감가를 해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물어봤는지 정률법으로 물어봤는지를 빨리 확정을 시키셔야 돼요. 9번은 마지막 자료 보니까 정률법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원가법으로 가격을 구할 때는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빼서 이 적상가액을 이렇게 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정률법으로는 바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식을 했었죠. 정률법은 저는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달 원가에다가 장가율을 한 다음에 여기다 경관연수를 승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제조달 원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제작비 건축비였는데 지금 보니까 신축 공사비가 8천만 원 주어졌어요. 근데 준공 시점이 2018년도 9월 30일이고 기준 시점이 2020년도 몇 년 지났죠? 2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준공 그 공사비 8천만 원은 준공 시점의 공사비죠.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아니라다가 건축비 지수가 준공 시점을 100으로 잡았을 때 기준 시점은 110이니까 준공부터 기준 시점까지가 10%가 상승했다는 뜻이야. 건축비가. 그럼 2년 전에 8천만 원에 지어진 건축물이 2년 후인 기준 시점에 지면은 10%가 올라갔으니까 여기다가 1.1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죠? 8,800만 원이 됩니다. 기준 시점에 그 제조달 원가는 8,800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정률법으로 의하라 그랬으니까 잔존율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근데 여기는 감가율이 아니라 잔존율을 바로 다이렉트로 주어졌죠. 그러면 매년 감가치고 감가율이 20%라는 뜻이야. 매년 20% 감가치면 매년 80% 남아있는 게 물건에 남아있는 잔존가치율이니까 곱하기 0.8을 하면 되죠. 그리고 경과연수 승하는데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나 여기다 2승. 그럼 0.8을 제곱하면 0.64가 나와요. 이건 계산기 있어야 돼. 8,800에다가 0.64 곱하면 얼마죠? 5,632만 원이에요? 그럼 답이 3번이 되겠지. 정률법에 나왔던 수준은 이 문제입니다. 하실만 하죠? 정률법인지 정액법인지를 이제 잘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 돼. 어느 분은 이 정률법의 계산 문제가 굉장히 편하다 그래가지고 정액법으로 나온 것도 무조건 정률법으로 푸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은 계산을 포기했는데 이것만 무난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패턴만 아시면 돼. 근데 대부분은 작년처럼 정액법이 나와요. 밑에 10번을 보면은 똑같아요. 원가법에 산정한 적상가액이 얼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감가상각은 뭐라 하냐? 정액법이구나. 정액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단계별을 거치면서 내용을 진행하셔야 되죠. 정액법 매년 감가가 일정하다는 가정이니까 제조달 원가부터 산정해야 돼요. 똑같은 데이터예요. 매년 패턴이 동일하니까 신축 공사비가 사용 승인일에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사용 승인 시점이 2012 9월 1일이고 기준점이 2021년이니까 몇 년 지났죠? 2년 지났죠. 2년. 잘 세야 돼요. 19 다음에 20이고 20 다음에 2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2년 지났어. 그런데 그 2년 전에 6천만 원 졌는데 그 건축비 지수가 신축 시점 사용 승인은 100이고 기준 시점은 120이죠. 그러면은 이제 2년 동안에 건축비가 20% 올라갔다는 뜻이야. 그럼 제조달 원가를 산정하면 되겠죠. 그럼 6천만 원이지. 6천만 원에 2년 전에 지금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에다가 1.2 하면 되죠. 그럼 얼마죠? 7,200. 제조달 원가는 7,200만 원이 나온 상태예요.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돼. 그럼 개념과 같이 묶어서 보면은 정액법이란 대상 물건의 이제 감가 총액이 있죠. 감가 총액을 경제적 내용 요소로 나눈 거를 나눈 값을 매년 감가액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감가 총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제조다 원가에다가 내용 요소 만료 시에 잔존 가치율을 빼요. 잔존 가격을 빼. 그럼 제조다 원가가 이제 지금 7,200만 원 나온 상태에서 혹시 잔존 가치율이 있는 거 봤더니 10%가 있네. 10%니까 7,200 10%가 수명이 다 끝내 남아 있는다는 거거든요. 72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럼 감가 총액이 나오죠. 7,200에서 720을 빼면은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오죠? 6,480이 6,400이에요? 6,480만 원이 지금 감가 총액에 나왔어요. 그럼 내용수로 나눠야 되는데 내용수가 다이렉트로 몇 년이 주어졌어? 경제 내용수가 40년이 주어졌죠. 그럼 40은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매년 감가액은 414, 4620, 428 162만 원인가? 맞죠? 162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계산해야 돼? 감가 누계액은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162만 원씩 몇 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났죠. 2년 동안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돼. 그러면은 324만 원인가? 324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제조다론가는 저거 했었고 7,200에서 누계액에 324를 빼니까 6,876만 원이네. 6,876만 원이 보기에 있어야 돼요. 있나요? 어디 있지? 6,876만 원? 1번에 있네, 1번. 그렇죠? 요 정도 난이도야. 정률법은 9번 가지고 기출문제니까 9번을 기준으로 3번 연습하시고 정액법은 10번을 가지고 연습하시면은 그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두 문제는 풀릴 수 있겠어?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우리는 보통 감정평가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섞어서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11번은 섞어서 냈어. 원가법의 적용 시, 지금 원가법 했잖아요. 경제 내용수가 20년이고 최종 잔가율 20%, 정액법으로 감가수용할 때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이제 먼저 제조달 원가 대비라 그랬잖아. 대비 매년 감가액에 차지하는 비율. 그럼 제조달 원가가 상한선이잖아요. 제조 원가를 100으로 잡아놓고 100% 매년 감가액을 계산하면 되겠지.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년 감가액을 구하려면은 퍼센티지를 한 거니까 감가 총액을 구해야 되겠죠. 감가 총액을 구하려면은 제조다원가 잔존가를 빼야 되잖아요. 제조다원가를 100%로 잡는 거야. 제조다원가 항상 상한선이니까 잔존가치 몇 프로 줘줬어? 20%. 그러면 감가 총액 퍼센티지는 80%죠. 이거를 뭘로? 내용수로 나눠줘야 되죠. 내용수가 몇 년? 20년이네. 80%를 20으로 나누면 이거 몇 프로지? 4%네, 4%. 그럼 제조원가 100%면 매년 감가액은 4%니까 제조다원가에서 매년 감가액 차지한 비율은 뭐다? 100%분의 4%니까 4%가 나오는 거지. 그냥 암산도 가능해요, 이것은. 4%가 있어야 되니까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지. 근데 두 번째 점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한 거야.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내용은 거래사례 가격을 수집한 다음에 이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 다음 뭐예요? 사정보정을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하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요인 비교인데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여기 다 비교 작업이야. 면적 비교,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 이때 구한 가액을 이제 적산가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정 보정을 했는데 사정 보정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거래한 사례 가격을 정상적인 상태 거래했을 가격으로 바꾸는 작업이죠. 그럼 사정 보정치를 해야 돼요. 사정 보정치 하려면은 정상 상태를 위로 잡고 비정상 상태를 밑으로 잡아놓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여쭤봤죠. 두 번째 좀 거래 사례 적용 시 거래 사례가 인근의 정상 가격 대비 20% 적게. 정상 가격 대비니까 정상 가격이 기준이지. 정상 가격이 위야 밑에야. 위에다 뭘 잡아 기준으로 100을 잡아야 되지. 이거보다 지금 사례가 비정상 거래된 거죠. 정상보다 몇 프로? 20% 저가니까 20% 빠져야 되지. 80분의 100이 되겠죠. 그럼 80분의 100을 이제 100을 80 나누면 1.25가 나옵니다. 그럼 저거 4%고 1.25가 나온 보기가 뭐다? 2번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사정 보정치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밌죠?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문제도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형 문제 밑에 비교 방식 볼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가액이야. 그러면 대부분 이건 이 문제가 작년에도 거의 똑같이 나온 이게 작년 문제 같은데 아닌가? 작년이 몇 년이죠? 작년 20년이죠. 20년 맞아. 기준치 20년이니까 맞다. 이거 작년 문제다. 거의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자료 중에 거래 사례를 찾아야 돼요. 거래 사례 얼마 주어졌어? 4억이죠. 여기다가 4억을 우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시지계 면이니까 사정보정 자료를 한번 있는가 보세요. 거래 사례 내역 보니까 거래 사례는 사정보정 요인이 있다 없다? 없다. 4억이 정상적인 가격인가 봐. 사정할 필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해 줘야 되는데 지가 변동률이 있죠. 3월 1일이 거래 시점인데 기준 시점은 9월 1일이에요. 거기까지가 몇 프로 올라갔다? 5%. 5% 올라갔으니까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은 무슨 시점 바꾸는 작업이야? 거래 시점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작업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 그러죠. 그럼 시점 수정치를 할 때는 여기가 출발점이다 보니 거래 시점 상황을 밑으로 깔아놓고 기준 시점 상황을 위로 잡아놔야 돼요. 근데 지금 내용이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가 지금 몇 프로다? 5%가 상승했으니까 거래 시점 상황을 100으로 잡죠. 여기부터 출발해서 기준 시점가 5% 올라가서 105가 되겠지.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지역련 비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비교 작업이에요. 비교 작업할 때는 대상 비교치 대상 부동산을 항상 위로 잡고 사례를 항상 밑으로 잡아서 비교해야 돼요. 근데 자료 중에 지역련 비교하려야 되는데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지에 위치하죠. 이 말은 대상 부동산하고 사례 부동산이 같은 지역에 있다는 거야. 그 지역 간의 격차를 수정하는 작업은 지역련 비교 작업인데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이 똑같으니까 격차가 없어서요. 그래서 지역련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건 지역련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비의 10% 열세다. 사례에 비해서라고 나왔죠? 사례 비는 사례가 기준이잖아. 사례 기준이니까 뭐 해야 돼? 얘를 사례를 100으로 잡고 이거보다 대상이 몇 퍼센트 우세야? 10% 열세네. 그럼 90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잡아줬어. 이건 이제 비교치도 했어요. 그 다음에 면적 비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130이고 사례 토지는 100이네. 그 토지 면적도 잘 보셔야 돼. 사례가 아래지. 아래니까 100으로 잡고 대상은 130. 그럼 다 했지. 다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맨 밑에 자료 좀 뭔가 상승식으로 계산하라고 했죠. 상승식이라는 것은 무슨 방식? 곱하기야. 그럼 여 사이에다 다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곱하기. 그러면은 이제 계산기 뚫으시면 돼. 4억 누르고 요거 시점수 1.05 누르고 그리고 이거 0.9 누르고 그다음에 1.3을 누르면 돼요. 그 나머지는 액정하면 확인하면 돼요. 얼마 나와요? 4억 9,140만 원 정도 나오죠. 우리 시험은 정확히 이 정도가 상한선이라는 거야.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투자론보다는 고민을 별로 안 하죠.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많이 추천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쉬운 게 작년에 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문제니까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우선적으로 연습하시고 아까 보셨던 정액법하고 이 지금 보셨던 거래사례 비용 선택 상황이면서 거래사례 비용 나왔으니까 대안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뒤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